This is the truth. If we turn things upside down, we can't be the best country in the world. I'd be lying to you if I said that Argentina has a great future ahead, that we will be a safe country, that our economy will be strong, that our children will be healthy, get an education, and have jobs. Before anything, you must know, our country does not deserve such things. And I'm convinced of this because I know the Argentine people. Corruption and hypocrisy are in our nature. I refuse to believe under any circumstances that we could be a great country in the coming years. Thanks to the people's votes, this country is sinking to new depths. But there are even more surprises to come. Argentina has only one destiny. And whether we like it or not, this is what is real. You should know that I believe exactly the opposite. This is what is real. And whether you like it or not, Argentina has only one destiny. There are even more surprises to come. This country is sinking to new depths. But thanks to the people's votes, we could be a great country in the coming years. I refuse to believe under any circumstances that corruption and hypocrisy are in our nature. And I'm convinced of this because I know the Argentine people. Our country does not deserve such things. Before anything, you must know that our children will be healthy, get an education, and have jobs. That our economy will be strong. That we will be a safe country. Argentina has a great future ahead. I would be lying to you if I said that we can't be the best country in the world if we turn things upside down. This is the truth. 네, 이 작품은 깐느 광고제 수상작이자 2003년 아르헨티나 대선 광고이기도 합니다. 이미 세계적으로도 아주 큰 화제가 되었던 정치 광고인데요. 그 후보였던 로페즈 머피는 비록 낙선을 했지만 그 광고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은 울고 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업 광고와는 또 다른 정치 광고의 카피 전략, 지금 배워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오늘 현대광고와 카피 전략 12번째 시간이군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표현 장르별로 이 광고의 카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 광고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성 광고와 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정치 광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 되어진 것과 같이 정치 광고는 사실 좀 재미난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치 광고에 대한 것을 좀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많구나 하는 것도 아실 텐데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일단 정치 광고가 무엇이냐 하는 것부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 광고의 유형과 분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공부해 보신 다음에 각각에 맞는 이 정치 광고에 각각에 맞는 각각의 유형들에 맞는 이제 카피 전략 이런 것도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옛날에 나왔던 그런 정치 광고에 대해서 사례별로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광고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정치 광고를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뭐 너무 쉽겠죠. 정치에 관련된 광고가 이 정치 광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정치 광고는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또 그러한 그 정치 광고에 대한 어떤 유형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분류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정치 광고, 뭐 선거 광고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요. 학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많이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이제 이 정치 광고는 선거와 관련해서 발달된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정치 광고의 효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치 광고가 유명하게 된 것은 1960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리차드 닉슨과 존 F 케네디 대통령 후보들 간에 여러 가지 그 TV 토론과 그 당시 있었던 여러 가지 광고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세간의 유권자들의 이 각광을 받게 되면서 정치 광고의 중요성 혹은 또 TV나 매스미디어를 통한 어떤 정치 홍보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각광받기 시작했다. 약 한 50년의 세월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만은 더욱더 미국도 그렇고 또 일본도 그렇고 또 우리 대한민국도 이 정치관계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또 지방선거까지 이 정치광고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제 점차 정치광고를 또 이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이제 광고 회사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그런 이제 정치광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는 어떤 그런 악영향이라든가 폐해라든가 혹은 또 이 유권자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소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정치 광고가 잘만 한다 그러면 굉장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혹은 어떤 선거의 판도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먼저 이 정치 광고의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도 이제 이 각각의 유형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것부터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에 네블리라는 학자가 먼저 가장 이게 좀 정치 광고 유형을 제일 잘 분리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면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또 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죠. 화면을 봐 주십시오. 케네디, 닉슨 후보의 사례를 토대로 분류한 데블린의 일반 정치 광고 그 7가지 유형을 살펴보자. 먼저 후보 등장 광고. 후보자가 등장하여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거나 비전 혹은 선거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는 광고로 주로 상반신 혹은 얼굴만 화면에 나오게 한다. 또 다른 유형은 부정적 광고로 상대방에 대한 비판을 담는 것이며 시네마 베리테 광고는 후보자가 실제로 일반 유권자들과 어울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후보자의 업적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광고와 실제 유권자들이 등장해 후보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거나 상대 후보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행인 광고. 후보자를 지지하는 유명인사가 등장해 그 이유를 설명하는 증언 광고가 있으며 후보와는 직접 상관없이 별도의 조직에서 하는 독립 광고로 분류했다. 네, 잘 들으셨죠? 이 1986년에 데블린의 이 정치 광고의 분리 방법을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훌륭한 분리 방법이라고 손꼽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보편적인 분리 방법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히 그 시네마 베리테 광고라는 게 나오는데 이 시네마 베리테 광고는 이 뭐 화면에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좀 영화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유권자들과 이 정치 후보자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함으로써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 유권자들이 특히 또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 동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정치 광고가 바로 시네마 베리테 광고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정치 광고의 효시라고 한다 그러면 1997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 후보가 사용했던 그러한 그 광고가 바로 이런 시네마 베리테 광고의 효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그러한 그 시네마 베리테 형태의 정치 광고를 가지고 효과를 많이 봤다고 볼 수가 있고 또 그러한 그 방식의 광고가 우리나라 정치 광고 역사상 효시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1989년에 컨이라는 학자가 부정적인 광고만 갖고 유형을 분리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1985년에는 그롬백이라는 학자가 이 정치 광고를 이 부정적인 정치 광고를 분리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먼저 컨의 이 부정적인 정치 광고를 유형을 분리해 놓은 거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 사람은 하드셀 네거티브 광고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이 부정 광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소프트셀 네거티브 광고인데요. 이건 소극적이고 혹은 또 우회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의 부정 광고가 되겠습니다. 이 적극적인 부정 광고는 굉장히 그 위협적인 그 메시지, 위협적인 목소리를 사용해서
어두운 톤으로 이렇게 이 유권자들을 좀 위협하는 듯한 이제 그러한 그 형태의 이 부정 형태의 이 정치 광고로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상대 후보의 어떤 약점을 잡는다든지 혹은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이럴 때는 굉장히 심리적인 이 위기 혹은 심리적인 어떤 혼란에 빠뜨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어떤 심리적인 임팩트, 충격을 주는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적극적으로 그 반대편에 있는 유권자들을 우리 편으로 돌이키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의도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상대방 후보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들의 약점과 혹은 어떤 잘못된 정책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꼬집는 그러한 그 부정적인 광고가 되겠죠. 이러한 광고들은 우리나라보다는 오히려 미국에서 더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런 부정적 정치 광고가 더 많이 발달되어 있고 많은 또 범위 내에서 허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진실을 기반으로 할 때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지 허위 사실과 또 진실과 아주 동떨어진 그런 내용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그것은 유권자들도 외면할 뿐만 아니라 또 법적으로도 또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노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 이 컨이 얘기한 정치 광고, 부정적인 정치 광고 중에서 두 번째 광고는 이제 소극적이고 우회적인 부정 광고입니다. 이것은 광고의 소프트셀 기법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가벼운 어떤 오락적인 요소라든가 유머러스한 어떤 메시지라든가 동화 구연식의 방법이라든가 혹은 어떤 재미난 에피소드를 이용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조금 움직이는 것 혹은 또 유권자들로 하여금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거 쟁점이나 또 정책에 대해서 상대 후보가 취하고 있는 어떤 입장 이런 것을 가지고 살짝 건드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의 어떤 작은 파문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부정적인 정치 광고가 바로 이런 소극적인 이 부정 광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떤 강력한 충격 요법이라든가 또 혹은 어떤 유권자들의 그런 어떤 심리적인 패부를 찌르려고 하는 그런 의도보다는 살짝 건드려주는 그런 방법에서 의구심을 낳게 만들고 그것이 작은 파문으로 시작된 것이 나중에는 큰 파문이 되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소극적 혹은 우회적인 부정정치 광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적극적인 것보다는 이제 소극적인 것이 더 많이 쓰여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다음으로는 이제 그런백이라는 학자가 또 부정적인 광고 유형을 분리했는데 이 사람은 조금 일찍 분리했습니다. 1985년에. 근데 좀 학문적인 분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포 광고, 그다음에 이제 comparative advertising 비교 광고가 있고 assertive advertising에서 공격형 광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부정적인 정치 광고의 유형으로 봤는데 이 내포 광고, implicative advertising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직접적인 공격 없이 풍자로 이렇게 상대방 후보를 비난하는 혹은 상대방 정당을 비난하는 그런 광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좀 풍자하고 우회적으로 이렇게 풍자해서 상대방을 좀 비난하는 이제 그런 광고가 되겠고, 비교 광고는 어떤 선거의 쟁점이나 정책 이런 걸 가지고 이 좀 나열한다든지 혹은 어떤 뭐 도표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비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비교 광고는 적극적인 방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공격형 광고인데 이것은 좀 개인적인 차원에서 비난하는 광고가 되겠습니다. 상대방 후보의 어떤 경력이라든가 전력이라든가 혹은 또 그분의 어떤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직접적이고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비난하는 그러한 그 형태의 광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격형 부정 광고가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백이 1985년에 세 가지로 분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세 명의 학자가 분류한 것이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가장 좋은 분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러한 그 분리 방법에 따라서 정치 광고 카피에 여러 가지 효과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효과라고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정치 광고 카피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겠냐 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정치 광고 카피가 잘 되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결과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이 크리스탈라이제이션, 즉 구체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 광고는 무엇보다도 현재의 태도를 분명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그 기존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확정되지 않은 그런 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후보, A라는 후보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선거 당일날 또 다른 후보로 바뀔 수도 있는 것처럼 이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투표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어떤 특정 유권자를 좋아하는 마음을 좀 더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주고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해서 이 구체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의 어떤 유권자의 태도에 살을 붙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정치 광고의 그 카피는 이 기존의 유권자의 태도에 살을 붙이는 역할을 해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역할을 이 학자들은 정치 광고 카피의 구체화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reinforcement, 보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보강이라고 하는 기능은 정치 광고가 기존의 태도를 좀 더 강화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후보를 좋아하는데 그 후보를 좋아하는 마음이 아주 적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그 적은 마음이 점차 많아지고 또 강해지려고 한다 그러면 이 정치 광고가 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보강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 보강되는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확정되다시피 한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보강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이 특정 후보에 대한 마음이 여물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물지 못한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좀 더 강하게, 좀 더 이렇게 말하자면은 더 그런 마음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보강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컨버전, 즉 우리말로 개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치 광고는 이 개심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궁극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광고를 제작하는 또 광고의 크리에이티브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그 정치 광고의 카피의 그 목표 가운데 이 개심이라는 목표를 굉장히 최종적으로 또 그리고 중요시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후보를 할지라도 상대방 후보에 가 있는 유권자를 완전히 180도로 태도를 바꾸려고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정치 광고를 통해서 전략을 잘 짜서 카피를 만들 때 상대방 후보에 가 있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전혀 관심이 없는 유권자들을 내 쪽으로, 우리의 후보 쪽으로 개심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화, 보강, 개심 이런 세 가지 효과를 우리가 정치 광고 카피가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 또 그런 기능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우리 잠시 또 쉬어가는 코너 기발한 광고라는 것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광고가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하시죠? 또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어떤 광고인지는 이따 강의 끝부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광고의 카피 전략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겠는데요. 정치 광고의 카피 전략은 우리가 이제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후보자의 이미지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후보자의 이미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광고의 카피가 바로 가장 좋은 정치 광고의 카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설득도 중요하고, 구체와 보강, 개심 다 중요합니다만은, 이 후보자 이미지를 잘 살리는 것이 정치 광고가 가장 중요한, 가피 전략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말이죠. 유권자층이 이 정치인에 대해서 혹은 이 선거 후보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그런 보고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 하면 A 후보는 몇 퍼센트, B 후보는 몇 퍼센트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후보의 면면을 다 이렇게 찾아 들어간다든지 혹은 그 사람의 내력, 전력 이런 걸 다 찾아 들어가는 유권자들이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냥 소문을 듣고 술자석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를 듣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 광고는 어떻게 하면 후보자의 이미지를 최대한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냐는 그런 그 중차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광고의 카피 전략은 첫 번째, 후보자의 이미지를 최대한 잘 살린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후보자의 이미지를 잘 살리는 전략을 위해서 고려해야 될 요인이 세 가지가 있다고 봐지는데, 첫째는 이 후보자가 현역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중요시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역에 있다면 현역 의원은 공직생활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업적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자료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현역에 있지 않다 그러면은 또 그 나름대로 사회생활에서의 그 업적이라든가 공적을 어떻게 좀 잘 포장해서 알릴 것이냐는 그런 문제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후보자의 스타일입니다. 무조건 정치 광고는 과대 포장한다든지 혹은 미화한다든지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요. 그 후보자의 특성에 맞는, 후보자의 스타일에 맞는 그러한 정치 광고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후보자의 스타일, 외모라든가 그 사람의 행동, 어떤 그 태도, 옷 입는 이 스타일 이런 것들이 다른 후보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넥타이를 매는 것이 더 그 후보자 이미지를 잘 살릴 수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그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후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넥타이를 과감하게 풀고 자유로운 복장이나 혹은 어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한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스타일의 옷들을 통해서 그 후보자의 개성에 맞는 그런 그 스타일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 연관된 이제 그런 그 광고의 카피가 나와야 됩니다. 말끔한 또 신사복과 넥타이가 어울리는 그런 후보자라 그런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이미지와 카피가 나와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넥타이가 필요 없이 또 덥수룩한 모습과 표정이 어울리는 후보라면 또 거기에 맞는 이미지와 카피가 나오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그 후보자 이미지를 살리기 위한 고려할 요인 가운데 살리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요인 가운데 정치 환경을 전문가들은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정치 환경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07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 같은 데서 보면은 경제가 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제를 살리는데 중요시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그런 정당의 후보는 국밥을 먹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그러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모습, 고급스러운 이미지보다는 조금 그렇지 않은 그러한 이미지를 혹은 서민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좀 더 나은 어떤 경제로의 희망, 도약 이런 것들을 이제 이미지를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정치 광고 카피 전략의 두 번째 우리가 전략으로서는 일관된 컨셉트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광고가 일관된 컨셉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특히 정치 광고는 더더욱 그러한 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유권자들이 많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쓰다 보면 그 중에 한두 가지만 기억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유권자들이 기억하기에 좋은
그러한 그 중심 컨셉트를 잘 잡아서 일관되게 그것을 유지해서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 그러면은 굉장히 후보자 유권자들에게 이 기억 저장 장치에 많이 기억이 남을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유권자들이 특히 이제 약간 부정적인 특정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유권자들이 그 후보를 너무 미워하는 그러한 광고를 들을 때 좀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인지적인 부조화가 온다. 영어로는 cognitive dissonance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한 것이 오는 것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략 가운데 세 번째는 지역과 타겟에 맞게 소구한다. 특히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 이제 그러한 해에는 이러한 그 정치 광고의 카피 전략이 더 주요하게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유권자의 성향은 지역과 연령과 성별과 직업의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권자들이 특히 개인적으로 또 직접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이 정당이나 혹은 후보자들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거기에 맞는 타겟에 맞는 그러한 이 광고의 카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역에만 해당되는 광고 카피가 100%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당이 표방하고 있는 어떤 큰 이데올로기 혹은 큰 목표 이런 거와 함께 또 지역에 맞는 또 지역의 특성이 타깃에 맞는 그런 카피가 필요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선거용 단골 카피는 피해야 된다. 많은 유권자들이 정치인이나 정치 광고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혹은 혐오스러운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골 카피를 피하고 참신하고 신선한 그런 카피를 작성하라 하는 것이 네 번째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머리를 식힐 겸 히트 광고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번 순서는 또 어떤 광고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톰과 제리,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 유재석과 강호동. 여기서 퀴즈.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숙명의 라이벌. 광고계에도 라이벌은 존재하니 바로 이들. 코카콜라 대 펩시콜라. 이 둘을 맛, 인기, 역사로 우열을 가린다는 건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 이 둘이 진정 빛나는 건 파란만장한 광고 배틀 때문. 역사만 해도 장장 120년. 세계 가장 유명한 브랜드이자 21세기 현대 문명을 대표하는 코카콜라. 전 세계적으로 1초에 4만 잔 이상이 팔리며 2003년 당시 삼성의 10배가 넘는 690억 달러의 브랜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데, 그 비결은 독특한 맛의 역할도 컸겠지만 그보단 광고와 마케팅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한다.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은 바로 산타클로스의 빨간 옷을 입힌 것. 원래 성직자였던 산타클로스는 유럽의 수도복을 입고 있었으나 1931년 콜라를 홍보하기 위해 콜라를 상징하는 빨간색 옷을 입혀 지금의 이미지로 만든 것이라고. 또한 수십 년간의 일관된 마케팅 결과 코카콜라만의 산타는 세계인의 산타가 됐고, 이후로도 제품을 캐릭터와 함께 등장시키는 기법을 자주 사용했으니 바로 북극곰 시리즈. 빨간색과 흰색의 대비, 크리스마스의 설렘과 눈부시게 흰 눈의 차갑고 상쾌한 느낌을 잘 살려내 코카콜라의 이미지를 일관되게 계승했으나 이게 웬일? 귀여운 북극곰을 제치고 화려하게 등장한 것은 바로 펩시맨. 우리들의 멋진 친구 펩시맨이란 문구와는 다르게 뭔가 어눌한 모습으로 폭발적 인기를 얻었는데, 이후 매출이 15%나 상승하여 코카콜라와의 시장 점유율을 바짝 좁히는 데 성공했다고. 펩시콜라는 신세대의 선택이란 카피로 경쟁사인 코카콜라를 따라잡기 위해 진보적이지 못하고 감각이 떨어지며
세대에도 뒤진 것으로 몰아세우며 네거티브 광고에 박차를 가했는데 그 시리즈만 봐도 기발함에 놀라게 된다. 최근 이슈가 된 것은 펩시의 또 다른 도전장. 나름 독자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온 펩시가 전 세계적으로 로고를 통일하고 제품을 리뉴얼하면서 2PM과 같은 소속사이자 이미지가 대비되는 2AM을 등장시켜 다시금 대결 구도를 형성하게 된 것. 오랜 기간 1, 2위 자리를 두고 계속되어 온 그들의 소리 없는 배틀. 결과야 어찌되건 간에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그들의 광고 대결을 앞으로도 쭉 주목해보자. 네, 이제 광고 사례를 살펴보셨고요. 지금서부터 이제 사례 중심으로 정치 광고의 카피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광고는 이제 카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그 카피를 우리가 연구하는 데서 한 가지, 두 가지를 좀 중요시 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이 TV 정치 광고가 이제 강화됐단 말이죠. 여러 가지 TV로 뭐 정강 정치를 설명하는 것도 있고, 또 TV로 정치 광고를 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났는데, 그런 그 TV 정치 광고가 등장하면서, 광고 카피가 굉장히, 효과가 증대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광고 카피가 슬로건이든 혹은 뭐 장문의 카피든 간에 그 정치 광고에 있어서 특히 이 TV 정치 광고의 등장으로 인해서 카피의 효과가 증대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이제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TV의 어떤 그 노출 범위와 이제 시청자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고요. 또 그런 가운데 중요한 슬로건 하나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정치 광고도 다른 일반 광고의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좀 치밀한 계산을 세워서 카피를 작성하면서 거기에 각종의 용어들도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용어들도 또 삽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상당히 어떤 유권자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가 지금서부터 이제 이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97년도 대통령 선거와 2002년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2007년의 대통령 선거인데요. 먼저 1997년에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광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1997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IMF가 막 오게 되었던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그런 그 금융 위기, 외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것이 중점이 되었고, 또 그러면서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는 것이 굉장히 이슈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그러한 그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그 각 후보자들의 특성이 문제였는데요. 이런 이제 한나라당이나 이런 어떤 그 당시 이제 뭐 말하자면 여당이 되겠죠. 여당 쪽에서는 어떤 그 뭐 정치의 안정성, 또 안정을 속에서의 어떤 변화 이런 걸 강조한 반면에 그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 대통령 후보 김대중 대통령 후보 쪽에서는 경제를 살리는 측면, 그 다음에 또 과거의 어떤 민주화 투쟁의 노력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그 당시 사수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즉 재수도 아니고 삼수도 아닌 네 번째 나온 대통령 후보였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굉장히 걸림돌로 작용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그러한 그 이미지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는 것이었는데요. 새정치국민회의에서는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나중에 슬로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준비된 대통령 후보 김대중 혹은 준비된 대통령 김대중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슬로건은 이 김대중 후보의 자질과 경륜, 그동안의 어떤 그 투정의 이미지와 플러스 그 많은
정치인 경험과 식견 그리고 그런 어떤 준비된 과정 이런 것들을 강조한 슬로건이었는데요. 이제 그러한 이 정치 카피의 그 구호가 굉장히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분석하고 하기에는 아마도 우리나라 정치 광고 역사상 그만큼 효과가 큰 또 그만큼 굉장히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러한 슬로건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준비된 대통령 김대중 이것이 바로 이 김대중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키게 만든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슬로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당시 이제 IMF가 와서 든든해요 김대중 경제를 살립시다라는 그런 어떤 참신성 있는 정치 슬로건과 함께 또 그 광고의 다양한 측면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또 김대중 후보가 정치 투사 혹은 민주화 투사의 이미지 좀 강성 이미지죠. 그런 것을 좀 더 유화시킬 수 있는,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또 그런 정치 광고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DJ와 함께 춤을 춰요라는 그러한 그 제목의 광고들, DJ DOC라는 그 인기 가수 그룹을 이제 이용해서 굉장히 즐거운 음악과 함께 유권자들과 어울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네마 베리테 형태의 광고를 많이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강성 이미지를 좀 부드러운 이미지로 바꾸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서 김대중 후보가 준비된 대통령 후보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를 여유 있게 만들고자 했던 그러한 목표가 있다,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다는 그런 부드러운 이미지를 형성해 주는데 그 당시 이 새정치국민회의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 후보의 정치 광고의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 있었던 정치 광고의 많은 카피를 다 분석하기에는 좀 시간이 모자랍니다만은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준비된 대통령 후보 김대중, 즉 사수 대통령 후보에서 그만큼 준비된 후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된 대통령 후보 김대중 그리고 또 든든해요 김대중 경제를 살립시다. 이러한 슬로건들이 굉장히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부동층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그 부동층에 있는 유권자들이 이 개심을 하는데 새롭게 김대중 후보로 옮겨져 가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 후보를 처음에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 또 긴가민가하게 생각했던 중도층의 유권자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컨버전 시킬 수 있었던, 개심시킬 수 있었던 그런 정치 광고가 바로 1997년도에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시행했던 그런 그 정치 광고다. 또 그 중에 또 특히 그런 어떤 준비된 대통령 후보 김대중, 또 든든해요 김대중 경제를 살립시다. 이런 그 구호들이 바로 키포인트의 그런 역할을 했던 구호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02년과 또 2007년에 대통령 선거에 있었던 광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는 먼저 자료 화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료 화면을 통해서 먼저 설명을 들으시고 그리고 또 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의 최근 대선 광고를 통해 정치 광고의 카피를 분석해본다. TV 정치 광고가 우리나라 캠페인에 도입된 건 90년대 대통령 선거로 그 제작 기법이 눈에 띄게 향상된 시점은 2002년 대선. 국민의 감성에 호소하는 인간 노무현을 컨셉으로 한 민주당의 첫 TV 광고 눈물편은 노무현의 눈물 한 방울이 대한민국을 바꿉니다라는 카피로 유권자의 공감을 유도했다. 두 번 생각하면 노무현이 또한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편에선 눈물샘까지 자극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감성을 울렸는데 이는 보수적이고 친미 성향과는 상대적이라는 점을 공략하여 민주당의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을 감성적으로 풀어낸 성공 카피로 꼽힌다. 행복한 변화가 시작. 이명박은 밥 먹는 그리고 2007년 대선
이명박 대통령의 광고에서 단연 돋보였던 욕쟁이 할머니 카피는 걸쭉한 사투리를 구사해 정치와 꿈을 강렬하게 강조했으며 곧이은 살려주이소 편 또한 살려주이소라는 카피에 힘을 실어 살기 힘들어 죽겠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경제를 살려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이는 경제 이야기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리얼하게 표현함으로써 유권자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던 것이다. 저 이명박이 다시 살리겠습니다. 또한 2008년을 뜨겁게 달궜던 미국 대선 경쟁. 버락 오바마가 대선 과정에서 승기를 잡게 된 결정적 계기는 바로 이 순간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광고로 오바마의 연설 중 출마 이유를 압축해 메인 카피로 피력하고 있다. America, our moment is now. I don't want to spend the next year or the next 4 years refighting the same fights that we had in the 1990s. I don't want to pit red America against blue America. I want to b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특히 오바마를 공격하기 위한 광고들이 눈에 띄었는데 힐러리 상원 의원은 새벽 3시를 국가 안보에 비유해 세계 지도자를 잘 알고 군사와 안보 문제에 능통한 자신을 찍어달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어필하는 반면 외교 및 행정 경험이 부족한 오바마의 약점을 노골적으로 비판했으며 공화당 존 맥케인 후보는 오바마를 페리스 힐튼 등 미국 연예인에 빗대 국정 운영 자질은 부족한데도 인기만 높다고 꼬집는 카피 전략으로 정치 광고 설전을 더욱 뜨겁게 달궜다. 어떤 광고든지 간에 많은 어떤 철학과 이데올로기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그 카피보다는 좀 단순하고 심플한 컨셉트를 가진 그러한 그 정치 광고의 카피가 또 효과적인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아까 뭐 미국의 광고도 보셨고 합니다만은 많은 그 광고의 카피보다는 이 한두 가지의 그 슬로건이 더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상황적으로 광고를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97년서부터 해서 97년하고 2002년, 그다음에 2007년의 대통령 선거의 광고 카피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치 광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치 광고가 무엇이며 또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정치 광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카피의 올바른 전략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대통령 선거, 즉 3번에 걸친 대통령 선거에 대한 카피, 정치 광고의 그 내용과 카피들을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치 광고는 상당히 재미난 분야입니다. 열심히 공부해 두시고 또 실제 생활 속에서 또 많은 정치 후보자들이 어떤 광고를 하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심리학과 또 광고 카피의 전략을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